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6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5장 수식과 연산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수식과 연산자를 살펴볼 건데요. 수식과 연산자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대입연산, 그 다음에 산술연산, 그 다음에 논리연산, 우선관계연산, 그 다음에 우선순위와 결합법칙, 이런 순으로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장은 5장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6주차와 7주차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점 오늘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 아마 논리연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의 예입니다. 수식이란 뭡니까? 수학적 수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학 배울 때는 이죠. 수식이 이거죠. x좌승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의 값을 계산하라.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는 게 원래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머신입니다. 그거를 잘 운영하기 위한 작업 지시서가 프로그램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x 자승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를 2번 곱하는 이런 수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수식의 예죠. 자, 수식, expression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식입니다. 그죠? x 플러스 y, x 곱하기 x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6. 그 다음에 이런 변수들, 그죠? principal 곱하기 interest under rate 곱하기 period. 이것들을 곱한 거를 나누기 12.0 실수로 나누라는 거네요. 이런 게 다 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식이란 게 뭐냐? 상수. 여기는 상수죠. 6, 5, 뭐 여기는 12.0 다 상수입니다. 변수. 여기 보면 period 뭐 이런 것들 변수. 그 다음에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나머지 연산. 이런 연산자들이 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나누어진다. 상수와 변수가 피연산자겠죠. 요게 연산자고, 연산자를 뺀 상수, 변수 등은 피연산자라고 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우리들은 구별을 두지 않아도 사실은 좀 됩니다. 자, 여기 연산자고요. 이렇게 피연산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능에 따른 연산자의 분류인데요. 굉장히 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죠? 대입연산자, 이거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왼쪽에 대입,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대입. 우리가 이거 수학적으로는 등호인데 등호랑은 이 대입연산자는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대입연산자다 해서 용어를 쓰지는 잘 않죠. 그래서 이걸 지칭할 땐 대입연산자다고 얘기합니다. 산술연산, 아까 얘기했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까지가 사치연산과 나머지 연산이 바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부호입니다. 부호. 앞에 붙이는 부호. 그 다음에 증감연산자가 있습니다. 그게 증가 감소가 나타내는 게 바로 이렇게 플러스 2개를 겹치거나 마이너스 2개를 겹치는 겁니다. 관계연산자가 있습니다. 관계연산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한다. 이 관계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다. 그래서 관계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건 디지털적인 로직, true냐, false냐, 두 가지로 값이 나오겠죠.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논리연산자, 우리가 논리적인, 여러분들이 디지털 공학을 배우게 되면 아마 알 텐데요. and, 둘 다 참이어야만 참이 되는 and,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되는 or, 그 다음에 반전하는 값이 1이면 0으로, 0이면 1로 반전하는 게 not이죠, not. 그 기호들이 이겁니다.
요거 두 개 겹치는 거고요. 요거 두 개 겹치는 거고, 낫은 바로 이 느낌표가 낫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물음표. 예, 물음표. 조건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콤마 연산자라고, 콤마, 뭐 피연산자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실행할 때 쓰는 게 콤마로 구분하죠. 예.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도 이렇게 변수 두 개를 합쳐서 선언할 때, 한꺼번에 선언할 때 콤마 찍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인테자 x, y 등, 요것도 다 콤마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을 연산자라고 다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구별을 크게 하진 않죠. 그 다음에는 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비트 연산. 비트는 여기 요거 논리 연산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좀 틀립니다. 하나만 씁니다. 기호를 and, or와 하나씩만. 그 다음에 위에 이런 게 있고요. 이건 나중에 배울 텐데 exclusive or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에서 not이, 예, 여기서는 이 물결 표시입니다. 예. 이제 논리는 바이트에 대한, 한 바이트에 대한 그 연산이고요. 우리가 그걸 논리 연산이라고 합니다. 비트 단위 연산입니다. 이건 지금 비트, 그 차이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 단위의 연산과 바이트 단위의 연산은 이렇게 기호가, 예,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동입니다. 이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프트. 요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이동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또는 로테이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프트와 로테이트. 그 다음에 요거 배우셨죠? 사이즈 오프. 이것도 이제 연산자라고 그러는데,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환산하죠. 즉 메모리 사이즈를 나타내는 그런 연산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형변환도 배울 거고요. 지금 뭐 그냥 쓱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연산자, 요게 포인터 연산자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요. 배열, 요건 배열에 쓰는 건데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워들 거예요. 구조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거는 아마 여기까지가 범위일 거고, 아마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해 봅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책에서 쓰여 있는 내용인데요. 단항연산자, 이항연산자, 삼항연산자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뿔뿔 x, 마이너스 y, 예, 이런 것들이 단항연산입니다.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런 것들은 이항연산자라고 하고요. x 물음표 y는 y 대 z, 예, x의 값에 의해서 y냐 z냐 선택하는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여기 삼항연산입니다. 뭐 때문에 단항, 이항, 삼항을 얘기하냐? 피연산자의 개수를 갖고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변수들, 개수, 이런 것들. 피연산자, 연산자를 뺀 나머지가 피연산자라고 했죠. 요게 두 개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예,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수식이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해서요. 수식이 뭐라고 그랬죠? 예, 상수, 변수, 연산자의 조합이라고 그랬죠? 예, 예. 상수, 10도, 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상수 자체만 갖고는 없어요. 이게 연산자가 붙어야 돼요. 연산자가. 그래야 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수식에서 피연산자와 연산자를 구분해라. 뭐 쉽죠. 연산자가 뭐예요? 플러스 나머지 10, 20은 뭐예요? 피연산자. 그죠? 예, 이겁니다. 연산자를 단항, 이항, 삼항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 피연산자의 수. 예,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중간 점검들을 하는데, 이때 제대로 좀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주시길 바래요.
자,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술 연산입니다.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죠. 산술 연산은 뭐 사칙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하나 더 나머지 연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나머지도 여러분 하셨죠? 해봤죠?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 나눌 때 나머지가 나온다 그랬죠? 결과값이. 이 5가지를 우리가 산술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예입니다. 산술 연산자 예. 우리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여기 좌측은 지금 수학적 표시고요. 이게 프로그램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요거 별표, 그죠? 키워드의 별표가 곱셈에 대한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컴파일러가 연산을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ax 자승인데 자승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표시합니다. a 곱하기 x 곱하기 x. x를 2번 곱하면 이게 x의 자승이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거 나눗셈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얘네를 가로치면 되겠죠? 예, 가로쳐서 얘네를 더한 뒤에 나누기 3을 해라.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수식으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예. 이 프로그램이란 게 많이 이렇게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은 산술 연산자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아니죠. 그리고 자, 중요한 건 요거 거듭 제곱, 그죠? 예. 이렇게 단순히 변수를 2번 곱하는 2번 또는 3번, 3승이면 3번 곱해야죠. 예, 요것만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입니다. 뭐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덧셈 다 있네요. 그죠? 다 지금 보면. 자,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샵 include standard IO.header 얘 쓰는 이유는 여기 scanf 그죠? 네, printf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환에는 여러분 scanf로 되어 있지만 이제 scanf _s를 사용하세요. 그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편해서 그래요. 이게 거의 습관처럼 쓰다 보니까 이 scanf라 그냥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_s를 사용하자. 자,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변수는 x, y, 연산, 피연산자, 그죠? 2개의 수로 입력받을 것과 그 결과에 대한 result라고 그래서 변수 3가지를 좀 선언을 했고요. printf를 통해서 2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scanf로 2개의 정수죠. 정수 지금 입력받아서 그 각각을 x 변수와 y 변수의 주소로 지금 주고 있어요. 어쨌든 x와 y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 사칙 연산을 하고 있죠. 지금 산술 x 플러스 y는 해서 어떠다? 리절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출력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x 값 출력하고 더하기 y 값 표시하고 는 또 표시하고 리절트 결과값도 표시해 주는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x, y, 리절트 이 3가지 이렇게 써줬죠. 덧셈이 왔고요. 뺄셈도 해주네요. 그죠? 뺄셈도 마찬가지로. 곱셈입니다. 곱셈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눗셈. 요게 나눗셈이죠. x 나누기 y. 그죠? x분의 y.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줬고, 이건 나머지 연산자죠. 이렇게 해주면, 자, 2개 정수를 만약에 우리가 여기 scanf를 통해서 받는 게 7이라는 데이터와 4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걸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해서 출력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올까요? 예, 이렇게 나오겠죠. 2개 정수를 입력하시오. 7 하고 4 한 칸 띄고 4 이렇게 넣게 되면 7 더하기 4는 11, 7 마이너스 4는 3. 뭐 계산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별
더하기로 표시가 됐네요. 예, 곱하기로 표시될 거를 곱셈을 했는데 그죠? 또 2%m대로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x라고 할 걸. 그죠? 아무튼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쉽죠? 예. 자, 나눗셈 연산자. 정수형끼리의 나눗셈에서는 결과가 정수형으로 생성이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정수끼리의 나눗셈이니까 결과 정수. 부동소수점, 그 실수 플로트 타입이나 더블 형태로 하게 되면 부동소수점 값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수형끼리의 나눗셈에서는 소수점 이하는 버려집니다. 그죠? 우리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했기 때문에 7 나누기 4 하게 되면은 1.75인데 정수끼리 나눗셈은 요 0.75는 버리고 밑에 건 버리고 정수만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1.75까지 다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수끼리 나눴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형변환입니다. 형변환. 우리는 정수를 아까 프로그램에서 입력받았죠? 여기 보면 정수 입력받았잖아요. D로. 근데 정수를 입력받았지만 내가 실수값도 갖고 싶다 그러면 형변환을 일으켜서 나눗셈을 해서 그 결과값을 실수형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형변환이라고 해요. 그 나중에 자세히 학습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좀 정수형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정수형으로 나왔죠. 정수형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됩니다. 특히 아니라. 자, 나눗셈 연산자에서 이런 거죠. 더블 형태로, 더블 x, y, result까지 3개의 변수를 정했고요. 자, printf는 2개의 실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이제 바꿨어요. lf 썼죠 지금. lf.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x 플러스 y, 그러니까 덧셈에서 결과를 리절트, 그걸 실수형으로 나타낼 거고요. 뭐 쭉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뺄셈도 하고 곱셈도 하고 해가지고 나타날 거예요. 보면 이렇게 되겠죠? 교환이 좀 더하기면 여기 더하기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죠? 더하기 표시를 못했어요. 덧셈 표시입니다. 덧셈 표시. 덧셈 표시로 바꿔줄게요. 덧셈, 뺄셈, 곱셈. 뭐 표시니까, 프린트 표시니까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예 우리가 수학의 C 언어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쓰는 이런 표시를 하거나 둘 다 해주셔도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여기 곱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눗셈에서 그 결과까지 이렇게. 실수 형태 같으면 우리가 나머지 연산을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실수 형태니까 이 소수점 이하 부분, 그죠? 아니죠, 그죠? 얻어줄 테니까 많이. 나머지 연산 굳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요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은 첫 번째 피연산자를 두 번째 피연산자로 나눴을 경우에 나머지를 계산한다고 했어요. 나머지 연산도 뭐 필요할 수 있겠죠. 요 표시죠. 요게 나머지 연산의 표시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딱 떨어지니까 0일 거고요. 5 나누기 7은 당연히 5죠. 나머지가 몫은 제로겠죠. 제로. 30 나누기 9에서 나머지는 3이다. 37은 37은 아니에요. 39, 27. 그죠? 몫은 또 3이고 아마 그래서 27이니까 3 빼면 3이네요. 자,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한 짝수, 홀수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짝수면은 나누기 2를 했을 때 0이면 짝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했는데 나머지 연산자로, 그죠? 1이면 뭐란 얘기예요? 홀수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0이면은 짝수인 거고, 그죠? 2 나머지 연산자 2 당연히 0이겠죠? 4 4 나누기 2도
4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 2도 나머지가 0이니까 이것들은 다 짝수겠죠. 이런 게 안 되겠죠. 3 나누기 2는 어떻게 돼요? 1이겠죠. 1 나오면 얘가 봐. 홀수죠? 예, 홀수입니다. 또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한 5의 배수 판단. 5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0이면은 5의 배수가 되겠죠. 그 수는.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하는, 왜 이걸 이용하느냐. 요럴 때 이용합니다. 짝홀수 또는 뭐 모의 배수를 추출해내기 위한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연산자가 바로 이 나머지 연산자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예. 샵 include 쓴다 좀 헤더. 자, 샵 define 이거 뭐예요? define. 여기에 쓰는 심볼. second의 약자인 것 같아요. 초 언더바 per 언더바 minute. 분이죠, 분. 이거는 이렇게 쓰는 요 문자가 60이라는 숫자와 같다. 대입해라. 대입보다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분은 1분은 60초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세컨 언더바 세컨의 약자죠. SEC가 per minute 언더바 minute. define 했어요. define 하는 이유는 거죠. 이 문자가 프로그램에 나오면 이 숫자랑 대치를 해라. 그거죠. 그럼 여기가 60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메인 프로그램 볼게요. input라는 변수 있고 minute, 그 다음에 second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주어졌습니다. printf 초 단위의 시간을 입력하시오. 단 32억 초 이하로. 왜냐면 우리가 인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맥시멈 범위가 32억 초 2억 언더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입력시키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친절하게 출력을 합니다. 스캔F를 통해서 인풋이라는 변수에, 그죠? 우리가 입력한 초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미닛은 뭐예요? 인풋된 거를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럼 그게 뭐예요? 분이 되죠. 나누기를 하면. 그 다음에 세컨은 그 입력된 초를 60이라는 숫자로 나누는데 나머지를 취하면은 그게 바로 몇 초인지 나오겠죠. 이럴 때도 써요. 그렇죠? 예. 몫은 나머지의 몫은 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초가 되겠죠. 그래서 몇 분 몇 초라는 게 되겠죠. 몇 분 몇 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여기 예를 들은 건데 70초 이라는 넣은 내용은 70초겠죠. 몇 초 단위로 시간 입력하니까 70초를 넣었더니 1분 하고 10초라고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를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제 70초는 인풋 초는 미니트 분의 미니트 분 세컨 초입니다 라고 이제 각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줄 바꿈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70을 넣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이 화면은 나올 것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70초는 1분 10초입니다 라고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게 되겠죠. 이런 연산입니다. 자, 부호 연산인데요. 뭐 부호는 그냥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변수나 상수의 부호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x는 10이죠. 요걸 붙임으로써 마이너스 10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10이.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시죠. x는 마이너스 10이었어요. 근데 그 변수에 또 마이너스 붙였어요. 변수 y의 값은 뭐가 된다? 10이 돼요. 즉 우리 산수적으로 봐도 이런 거죠. x에 마이너스 10이 들어갔어. 이게 x예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또 붙여요. 이런 거죠. 이거를 지금 y에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y는 10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자, 중요한 건
증감연산자입니다. 예. 셀프 하나 더하기 하나 빼기, 이게 이제 증가, 감소, 연산자다. 그래서 증감 연산자라고 하고,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 또는 하나 감소하는 연산자다. 이거 상당히 많이 씁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라고, 뿔뿔이라고. 플러스 뿔뿔이라고 해서 x는 변수 x의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게 변수 앞에 붙는 게 중요해요. 뿔뿔이라는 이 단어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10은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되냐? x는 11이 됩니다. 11. 예. 하나 증가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뿔뿔 x와 x 뿔뿔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플러스 x와 x 플러스. 차이가 큽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썼어요. y는 플러스 x다 라고 하면 뭐냐면, 더해라, 하나 증가해라, x를, 그리고 넣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증가된 거를 먼저 연산합니다. 예,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증가해서 x를 먼저 증가시킨 거죠. 그 증가시킨 거를 y에 넣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내용이 요 수식만 보면 증가시켜라 뭐를? x를, 그리고 그거를 y에 넣어라. 이게 대입연산이죠. 이쪽에 있는 결과값을 이쪽에 넣어라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x값이 y에 대입됩니다. 플러스 x는. 근데 자, x 플러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겁니다. 이거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 대입연산자에 가깝게 있는 거를 넣는 거야, 원래 원칙은. 그러면 x의 값을 먼저 넣는 거야, 이건. 그래 놓고 뭐냐면 나중에 증가되라. 예. 그래서 10이 들어갑니다. y에는 1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먼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x 값은 11로 증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원칙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등호 있죠? 요거 대입연산자, 이쪽 가깝게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한다. 이렇게 등호 가까운 쪽. 가까운 쪽이면 당연히 이 오른쪽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이런 거죠. y는 x 플러스 z, 이쪽 거를 이쪽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가까운 연산부터 한다. 처리. 자, 요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자, 뿔뿔 x는 뭐예요? 뭐가 가까워요? 플러스 가깝죠? 그럼 얘부터 실행하는 겁니다. 이 플러스는 뭘 증가시키냐? x를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x가 하나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x 플러스는 뭐냐? 등호 가까운 쪽이 뭐야? x죠? 그럼 얘를 먼저 넣어. 그 다음에 x를 증가시켜라. 요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증가죠. 플러스가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대해 배웠어요. 이건 마찬가지나 마이너스 미미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빼기 뺄 앞에 붙으면 이 x 값을 먼저 하나 감소시키는 거고, 요거는 감소제는 원래 x 값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니다. 그러니까 뿔뿔과 마이너스는 똑같죠. 쓰는 방법 똑같습니다. 얘는 감소가 되는 거고 뿔뿔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의미를 썼는데, 어쨌든 대입연산자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쪽부터 먼저 수행해라 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증감연산자는. 이거는 x부터 먼저 처리.
그래서 증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증가. 예. 원래 그. 예. 어쨌든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next x와 next y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어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x는 1이고 y는 1이에요. next x는 뿔뿔 x고 next y는 y 뿔뿔이에요. 그랬을 때 요 next x와 next y가 어떤 값이 될까요? 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얘는 증가시켜라 x를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겠죠? 그럼 x가 1이니까 얘 뭐가 돼요? 결국 2가 들어갈 겁니다. next y는 뭐예요? 가까운 쪽이 뭐예요? y죠? y부터 먼저 집어넣으니까 next y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2가 되겠죠.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next x는 2 값이 들어가고 next y는 1 값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증감 연산자에 대한 예제입니다. 프로그램. 자, 보죠. 인테자 main 뭐 이렇게 메인 함수 이제 들어가고요. x는 10, y는 10. 둘 다 이제 x 변수와 y 변수를 초기화해서요. 인테자죠. 예. 자, 프린트 x는 이거죠. x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출력이 10 될 거고. 자, 뿔뿔 x의 값은 뭐예요? 플러스 한 거니까 여기는 11이 되지 않겠어요? 11, 그죠?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면 다시 x를 표시하라네요. 11일 겁니다. 그죠? 예, 11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야. 그죠? y는 자, 볼까요? 예, 그죠? x는 10, 뿔뿔 x의 값은 11, x는 11. 요 세 줄, 그죠? 요 세 줄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y는 y 표시할 거고요. y 뿔뿔의 값은 뭐냐?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넣는 거죠. y는 일단 처리를 먼저 하고, 그럼 여기 1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y가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 줄에서 y를 또 출력하죠. 이때 비로소 x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0, 그죠? 요때 출력되는 것도 10. 요때 비로소 11이라는 y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요 차이점을 잘 구별하기 위한 그런 예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익혀 두셔야 돼요. 그죠? 자, 봅시다. 증감연산자 x 플러스를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감연산자 뭡니까? 이겁니다. 예. 예.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x는 x 플러스 1 또는 x 이제 복합연산자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요, 여러분. 요렇게도 이거를 예, C 코드에서 C 언어에서 요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C 프로그램이라는 게 되게 효율적인 부분을 찾으니까 빨리 프로그램 짜야 되잖아요. 이 뻔한 거는 좀 약자 기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예. 하여튼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뿔뿔 x와 x 뿔뿔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방금 예제를 통해서 다 아셨죠? 얘는 x 자체가 먼저 증가시킨다. 얘는 x를 먼저 액션을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가시켜라. 이 차이입니다. 이런 거죠. y는 뿔뿔 x일 때는 x 증가 후 y의 대입, 그죠? y는 x 뿔뿔은 x를 y의 대입 후 x가 증가되는 거죠. 예, 이 차이점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제. 인테자 x는 10, 프린트f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야, 여기서 뭐부터 할까요? 1 플러스 x 뿔뿔인데 얘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1번 그죠? 10이니까 10이 들어가고 그럼 뭐가 돼요? 이 결과 1번 한 결과값은 11 응? 1 플러스 10이니까 1 플러스 10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요게 두 번째 그러면 11에 뿔뿔이죠? 그럼 뭐가 돼요? 12가 될 겁니다. 아니요 10이 아니죠. 이건 요거들이 끝났죠. x만 11 될 거고 그죠? 예. 요겁니다. 요거 해줘요. 그러면 11 플러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2가 되겠죠. 2 그러면 결국 13 예. 이렇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되나 볼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자, 이 연산을 할 때 과연 x가 어떻게? 요 연산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연산의 결과는 뭐냐면 1 플러스 10이니까 1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x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이 자체는. 그러면 x가 뭐였어요? 10이었으니까 11 되겠죠? 예. 어쨌든 이 연산의 결과는 11입니다. 이거에 더하기 2 한 거예요. 더하기 2. 그래서 11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1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예. 자, 이거 연산을 하면 결국 11이에요. 11. 여기에 요거를 더했으니까 13. 이렇게 13이 출력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대입연산자. 대입은 배정, 할당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우리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 요 녀석을 그냥 대입연산자라고 해서 이유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수식의 값을 왼쪽 변수에 대입해라 이런 얘기니까요. 우리가 내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z는 x 플러스 y.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입연산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10이 들어있고 y에 20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결과가 덧셈이기 때문에 더해져서 30되고 결국 이 결과값이 이쪽으로 뿅 z에 들어가는 거죠. 예. 자, 대입연산자 할 때 주의점이죠. 이거 어때요? 예, 컴파일 오류납니다. 왜냐면 여기는 변수여야 돼요. 상수에다가 지금 이 x 플러스 y의 결과값을 상수에다 좀 집어넣는데 상수는 변할 수가 있나요? 상수는 변경이 안 되는 값이잖아요. 상수는 값이 변경 불가예요. 불가. 변경 안 됨. 따라서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됩니다.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알겠죠? 예. 이게 맞냐고요? 틀리죠. 여기는 변수가 왔으면 받을 수 있죠. 변수가 오면. Z라고 하죠. Z. 변수가 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거. X는 X 플러스 1. 변수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가 증감연산자랑 똑같죠? 이거 증감연산자라고 하면 뭐가 돼요? X 또는 X 마이너스. 어쨌든 이 자체 X는 플러스죠, 플러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X 자체는 앞에 이게 있든 이게 뒤에 있든 증가할 거 아니에요. X는
무조건 증가한다. 그죠? 어쨌든 뿔뿔 x든 x 뿔뿔이든 요 수식입니다. 결국. 그죠? 예. x체는 증가한다. 예. 그거요. 자, 대입연산자의 결과인데요. 모든 연산에는 그 결과값이 있고요. 그다음 대입연산도 그 결과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로쳐진 거가 우선이고 그 안에서 어쨌든 오른쪽이 좀 우선이에요. 오른쪽에. 예? 그렇죠? 그래서 요 같은 수식은 지금 보다시피 이런 거예요. 이거 보면 뭐부터 계산해야 되면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부터. 이 플러스 7이 뭐야? 9죠? 요게 어디 들어가요? x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x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의 결과값은 뭐예요? 9입니다. 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가 9니까 여기는 뭐예요? 10 플러스 9죠? 예? 이제 10 플러스 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체에 대한 연산은 결국 19가 되겠죠? 결국 이 전체에 대한 연산 결과가 19니까 이거를 어떻게? 예, y에 넣어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뭐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순서차기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요거 재밌죠? 예, 요거 그냥 왼쪽이 최종 결과니까 오른쪽부터 하는 거죠. 예. 원칙은 오른쪽부터. 왜냐면 오른쪽에서 대입 같은 경우는 오른쪽 거를 어디다 간다? 왼쪽으로 넣는 거잖아요. 예. 그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 제일 오른쪽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예. 그럼 x는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3이 x에 탕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이고. 그럼 이렇게 보면 y는 3. 그래서 결국 y에도 3이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는 이게 먼저 x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x에 있는 게 y에 들어가고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입연산자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입연산자라는 걸 계속 써와서 잘 익숙하긴 한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랬을 때 예, 대입연산자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그죠? 예,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쓰임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인트자 x, y 두 개의 변수가 있고요. x에는 1을 넣습니다. 데이터 1. 자, 수식 x 플러스 1의 값은 뭐가 될까요? x 플러스 1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여기 x는 이제 네?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2 그죠? 그래서 네. 수식 x 플러스 y는 2가 됩니다. 예. 자, 여기 두 번째 수식은 뭐가 될까요? y는 x 플러스 1. 그럼 지금 x가 2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x 플러스 1. 결국 이건 2죠. 2. 그죠? 이게 2인데 자, 아직 x가 이거는 그냥 2를 표시한 거잖아요. 요거를 연산해서 연산의 결과를 여기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인 거고 얘는 뭐야? 아직 x가 1이잖아요. 1 플러스 1이죠. 여기도. 그러면 결국 y는 2겠죠? 예. 자, 그죠? y는 x 플러스 1은 2. 자, 이겁니다. 이거 y는 10 플러스 가로 열고 x는 2 플러스 7.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거부터 먼저 해야죠. 요거 먼저 보죠. 9. 그죠? 요게 어디로? x에. 이제 x 값이 뭘로 해야 되냐면 9로 변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 9고 여기까지가 9고
이거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그럼 10 플러스 9죠. 결국 y는 뭐예요, 이제? 19죠. 예. 예. 그래서 10 플러스 가로 열고 x는 2 플러스 7 가로 닫고 이 값은 19가 되는 겁니다. 자, printf 마지막 거 들여다보면 뭡니까? y는 x는 3. 이 값은 얼마 될 거예요, 이거? 그냥 3이죠, 이 자체가. 예, 이거 자체 한 거의 값은 3입니다. 그죠? 예, 3. 결국. 이거 전체, 예, 어쨌든, 요거는 요 전체에 대한 결과값이잖아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전체에 대한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니까. 그죠? 예, 그거를 유념해 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y값을 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y값을 표시한 게 아니라 요 수식에 연산을 해서 결과값이 뭐냐 그거를 표시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복합 대입연산자입니다. 복합 대입연산자란 플러스 니꼬르처럼 대입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합이에요. 복합. 이게 쓰는 이유는 소스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스를. 그죠? 자, x 플러스 니꼬르 y, x 플러스 니꼬르, x 플러스는 y. 대입연산자. 산술 연산자와 대입연산자를 붙였죠. 요거는 x는 x 플러스 y가 같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거. 잘 알아주세요. 요거는 결국 풀었으면은 x는 x 플러스 y와 같은 거예요. 네. y와. 아시겠어요? 네. x는 x 플러스 y와 같다. 이거를 줄이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네. 그래서 대입연산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복합연산자. 복합연산자 의미. 자,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x는 x 플러스 y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x는 x 마이너스 y겠죠? 이렇게 표시되고요. 그죠? 곱하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x는 x 곱하기 y. 얘는 이렇게 x는 x 나누기 y. 이거는 x는 x 나머지 연산자 y. 그죠? 얘는 x는 x and y. 예. 얘는 여기는 이게 원래 and 논리 연산은 바이트 단위 연산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두 개 겹치는 거. 근데 얘가 복합 연산자에서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이거를 안 쓰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연산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세 개의 기호를 써야 되겠어요? 요게 더 현명하겠죠?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자. 그래서 이거는 x는 x and y예요. 예. 얘는 x, o와 y. 얘는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 논리할 때 익스크루시브 오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공학을 배우셨으면 할 거고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연산이고요. 얘도 shift 해라라는 거예요. x는 x 오른쪽으로 미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얘는 오른쪽에서 y shift 미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까지만 하셔도 어쨌든 요 기호를 이렇게 풀면 된다. 그죠? 요 기호는 이렇게 풀려진다. 플러스 휙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배울 때 이랬어요. 이거니까 x잖아요. 일단 x, 그다음에 y 이쪽에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니코를 써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x 플러스 y.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더 좋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해서 풉니다. 이거를.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x 빼기 대입연산자 y다. 그럼 일단
x를 x대로 쓰고 y는 y대로 쓰죠. 니꼬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없고 얘를 끄집어서 이렇게 x 마이너스 y. 뭐 쉽죠? 예, 쉬운 겁니다. 다음 수식을 풀어서 다시 작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쉽죠? 쉽죠. 이거 쉽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끄집어서 이건 전체로 같이 가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요걸 묶어서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를 여기를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풀면, 사실 이걸 그냥 풀면 제가 그랬죠? x가 있고 니꼬르고 요거 그대로 와야 되니까 y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끄집어서 오면 x 곱하기가 됩니다. 근데 이래가지고는 연산에 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묶어줘야죠. 이 좌측 오른쪽 관에 있던 수식을 요거를 묶어주면 됩니다. 예. 묶어주면 이걸 하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덩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x는 는이고 이를 한 덩치로 이렇게 묶어서 x 플러스 y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네요. 이걸 그대로 갖고 오면 되니까 x 나머지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보기가 좀 편해요. 이런 죄송합니다. 또 선생님 저기 해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죠? 넘어가 버렸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걸 풀면 이렇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한 어쨌든 또 예제인데요. x는 10, y는 여기 보면 우리가 초기화라고 하죠. 이걸 무슨 초기화? 변수 초기화죠. 초기화. 그래서 각각 x에 10, y에 10, z에 33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x 플러스는 1, y 곱하기 2는 2, z 나머지 연산 10 플러스 2 한 것들을 각각 출력하라는 거네요. 그죠? 이 프로를 딱 보니까 이거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x는 1 x 그죠? 얘는 y는 y 곱하기 2 이 녀석은 얘는 z는 이건 두 개라니까 묶어야죠. 10 플러스 20 요거 그대로 오죠. z 나머지 연산 그죠? 그럼 결국 하나씩 볼게요. 얘는 뭐가 돼요? x가 10이니까 10 플러스 1이죠? 그죠? 10이니까 10 플러스 1 그러면 x가 11 될 거고요. 얘는 y 곱하기 2죠? y가 뭐야? 10이죠? 그럼 얘는 20 되겠네요. 그죠? 자, 얘는 z 즉 33 나머지 연산 이건 뭐예요? 30이죠? 30 이러면 뭐가 나와요? 나머지 연산에서 3 나오겠죠? 그러면 11 23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등호가 수학에서 의미와 다른 점. 우린 이건 등호가 아니라 대입연산자로 해서 대입. 수학에서 이건 등호죠. 등호로 오른쪽과 왼쪽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같다라는 의미예요. 같다. 근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는 대입연산자라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라 또는 저장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복합 대입연산자 x 곱하기 니꼬르 y는 의미를 설명해라. 이거 쉽죠? 우리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죠? x는 x 곱하기 y. 예, 이거랑 같다. 그 다음에 이거가 계산되는 3번 문제요. 10 나머지 연산자 6이 계산되는 과정을 설명하라. 이거 뭐 10을 6으로 나눈 결과의 나머지 값이 결과로 나온 거죠. 예. 얼마 나올 거예요? 나머지 값이 4 나오겠죠. 예. 나눗셈 연산인 10 나누기 6의 값은 얼마인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했을 때는 뭐가 나온다 했죠? 결과값이 얼마요? 4 나오겠죠? 얘는 예? 이거죠. 예. 10 나누기 6의 몫이니까 1 나오겠죠? 자, 이거와 x 플러스 니꼬르 y와 x 니꼬르 플러스 y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그 왼쪽 수식은 이거죠. x는 x 플러스 y라는 거고, 이건 그냥 x는 y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그냥 부호예요. 부호. x를 플러스해라. y를 플러스해라. y를.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겁니다. 이거요. 얘는 예. 우리가 이 앞뒤 구분하는 거는 증감 연산자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는 복합 연산자라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이거예요. 얘는 그냥 x는 플러스 y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예, 그냥 이거예요. 이거 플러스 의미가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관계, 비교해서 같으냐 다르냐, 이 관계에 대한 연산자다 해서 관계 연산자입니다. 같으냐 다르냐. 자, 두 개의 피연산자를 비교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참 아니면 거짓. 예, 관계는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이 논리 연산이에요. 참은 뭐죠? true. 우리가 이걸 많이 쓰죠. true라고 해서 true. 거짓은 뭐예요? false. true와 false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니꼬르 두 개. 이게 뭐냐면 x와 y가 같냐 이겁니다. 같다가 아니라 같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같냐. 자, 그래서 관계 연산자들을 쭉 또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x 대입 니꼬르는 y는 뭐냐? x와 y가 같은가? 예, 라는 거고요. x 느낌표 니꼬르 y는 느낌표가 이제 부정의 의미예요. not. 그래서 다르냐라는 거면 다르냐. 예, 다르냐. 그다음에 이거는 x가 y보다 크냐.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x가 y보다 작으냐. 이거는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냐, x가 y보다 작거나 같으냐. 요걸 또 넣음으로써 요 의미, 여러분들 아시죠? 수학적 기호였으니까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예,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이제
printf문이 친절하게 적있고요. 그 x, y에 대한 변수 만들었고 printf문으로 정수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scanf를 통해서 x와 y에 각각 입력이 되겠죠. 자, x 요거죠. 요거의 결과값은 이걸로 표시해라. 이건 뭐냐면 x, y가 됩니다. 같으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냐라는 결과값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으냐라는 결과값이. 그죠? 그래서 같으면 1이 되고요. 여기서 같으면 참이죠, 참. 아까 참이면 true죠. true는 우리가 이 결과값으로 뭐가 나냐면 1이 됩니다. 1. 네. false. 거짓이죠. 거짓이면 이거는 0으로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x는 y와 다르냐, 그죠? x는 y와 다르냐 그 얘기고요. 얘는 x가 y보다 크냐, x가 y보다 작냐, x가 y보다 크거나 같냐, x가 y보다 작거나 같냐라는 결과값들을 출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개의 정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각각 뭘 입력할 거냐면 만약에 3 x는 3, 그러니까 x에 3을 넣는 거죠. y는 4다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3하고 4가 같지 않죠? 그러면 0일 거고, 얘는 다르니까 당연히 1이죠. 얘는 작죠? x가 y보다. 그러면 거짓이니까 0인 거고요. x가 y보다 작으냐? 참이니까 1일 거고요. 요거는 0일 거고요. 요거는 1일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예, 그거에 대한 출력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3과 4일 때 0, 1, 0, 1, 0, 1 이렇게 true, false. 1은 true고요, 참이고요. 0은 false입니다. 거짓이라서 이렇게 출력되는 결과값을 본 거예요. 요거에 대한 결과가 결국 이 %d라는 요 자리에 표시가 되는데 각각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이고 또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예. 자꾸 이제 좀 실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펜하고 이 포인터하고 ESC를 누르는데 이게 잘 반응이 늦어가지고 안 먹힌 줄 알고 두 번씩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슬라이드가 꺼지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자 주의점 이건 뭐예요? 이건 대입연산자예요. 그죠? y의 값을 x에 대입한다. 이 수식의 값은 x의 값이에요. 그리고 x의 값이 이건 있어요. 0 이상 x가 0이면 값은 0으로 나가고요. 1이면 1로 가겠죠. 2면은 2로 됐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연산이에요. 연산, 대입연산, 그죠? 대입. 자, 이거는 관계연산이냐, 관계. 같으냐 다르냐에 대한 관계. 그래서 같으면 1, 다르면 0으로 수식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는데 오타죠. 요렇게 쓰시면 우리가 엉뚱한 결과를 얻어요. 요거 차이점. 이게 주의점이에요. 나는 x와 y의 같은지를 알고 싶은 건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true와 만약에 이게 x의 값이 이게 대입으로 썼는데, 그죠? 대입으로 만약에 썼다. 이랬을 때 만약에 내가 나중에 여러분 분기문 뭐 배울 텐데 if문 통해서 x는 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if문은 나중에 배울 텐데요. 분기문
이걸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아까 그랬죠? 요게 결과값이 0이면 0으로 나옵니다. 근데 1이면 1로 나오겠죠? 2면은 2로 나오는 게 아니라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예. 요거가 값이 있으면 0이면 이 연산의 결과값이 0이면 0인데 0이 아니면 아닌 다른 수다. 수면은 true와 펄스 입장에서는 1입니다. 아시겠어요? 참고적으로 나중에 배울 때 지금은 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주의점이 있는데요. 우리 수학에서는 이런 거죠. x가 이거 같다면 이렇게 쓰면 잘못된 결과가 생성이 돼요. 이 같은 경우는 이거 연산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2가 8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참이죠. 참이라서 1이라고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거면은 5라고 해서 1이 나옵니다. 예. 1이. 예. 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x가 2보다 작고 x는 5보다 작으냐, x가 2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으냐라고 해서 요 and를 이렇게 해주셔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올바른 표기법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연산자는 이렇게 좀 풀어서 수식을 좀 만들어서 해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실수를 비교하는 경우, 이 같은 경우죠. 1에 10의 32승 플러스 0.01이 1에 1 곱하기 10의 32승보다 크냐.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0.01은 크죠.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미미한 값, 그죠? 예, 미미한 값은 같은 거라고 인식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미한 값은, 예? 미미한 값, 작은 값은. 그러니까 무한대 플러스 0.01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굉장히 큰 수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같다라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 논리식에서는 거짓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같은 값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수에, 이렇게 큰 수에서 0.01 정도 되는 거는 무의미하니까 이쪽과 이쪽은 같다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이렇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관계수식의 결과로 될 수 있는 값은 무엇인가요? 관계수식 같냐 다르냐 그랬잖아요. 이건 뭘 물었어요? 이거죠. 참이냐 거짓이냐, true냐 false냐가 생성되는 값입니다. 예, 이 관계연산자 수식에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관계연산자죠. 예.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지금 관계죠. 그죠? 관계연산자잖아요. 3이 2보다 크거나 같으냐? 크니까 뭐죠? 이건 참이니까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하기 5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연산되는 겁니다. 관계연산자는 0이나 1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은 수식이죠. 예, 1 플러스 5. 예, 그래서 답은 6.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논리연산입니다. 논리연산. 여러 개의 조건을 조합하여 참과 거짓을 따지는 연산자입니다. 결과값은 마찬가지로 참이냐 거짓이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d라는 건 직렬로 해서 두 개 다 붙어야만 램프에 불이 들어오겠죠. 예? 하나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and는 두 개가 모두 참인 경우에 참입니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인 거죠. 이게 and입니다. 자, 이런 논리연산자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x 이게 AND 연산입니다. x와 y가 모두 참이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요게 이제 오화 연산입니다. x나 y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참, 모두 거짓이면 거짓. 그러니까 이건 얘는 모두 00이어야 돼요. 참인 조건은 얘는 모두 1이어야 되고요. 그래야 1입니다. 얘는 0, 모두 00이어야 비로소 0입니다. 나머지 경우는 다 1인 거죠. 여기는 나머지 경우가 다 0인 거고. 요거는 반전, 낫 연산이라고 해서 x가 참이면 거짓, x가 거짓이면 참, 이렇게 반전하는 겁니다. 요거 느낌표 반전, 값의 반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AND 연산을 보죠. 만약에 age, 그 다음에 토익이라는 변수가 있네요. 여기가 27이고 8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27은 30보다 작죠? 30보다 작거나 같으냐? 참입니다. 그럼 1이 됩니다. 또 이쪽 건 토익 800이면 700보다 크죠? 그러니까 참입니다. 두 개가 참이기 때문에 AND는 참입니다. AND는 둘 다 참여야 돼요. 참입니다. 요게 AND 연산입니다. 아이고. 그럼 오화는 똑같아서 여기는 27과 이제 699로 봅시다. 이쪽은 참이겠죠? 27은 30보다 작으니까 참이고, 이쪽은 크냐? 699니까 거짓이죠? 0. 두 개, 둘 중에 하나라도, 둘 중에 다 거짓이어야 되는데 얘는 하나가 참이기 때문에 참입니다. 오화죠. 또는 이라는 건 또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대부분 이거나 또는 이거나, 그러니까 이쪽 이거나 또는 이라고 보면 돼요. 거꾸로 AND는 이고예요. 이고. 즉 오른쪽도 참이고 왼쪽도 참이어야 참이다. 그래서 이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고. AND는. 근데 오화는 이쪽이 참이거나 왼쪽이 참이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다. 하나만 참이어도 참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x는 1, 2, 3 중에 하나인가? 라는, 우리가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한다. 프로그래밍으로 할 때는 이렇게 파는 겁니다. 1이냐? 5와. x는 2냐? 5와. y는 3이냐? 이 중 하나니까 이것 중에 하나만 참여해도 되니까 이렇게 수식을 표현하면 됩니다. x가 60 이상 100 미만이다 라는 걸 수식으로, 관계 논리 연산자로 수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AND죠. 이고, 60 이상 이고 100 미만.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고. x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다. 그럼 이거죠. 0도 아니고 AND 1도 아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 표시는 x가 0, 이게 뭐냐면 아니라는 거죠. 0이 아니고 x도 1도 아니다. 또 이런 수식도 가능합니다. x는 0이냐? 이거의 거짓. 느낌이니까 0이 아닌 거죠. 0이 아니고 x는 1도 아니다. 이렇게도 표시됩니다. 그죠? 이거에 대한 반전이잖아요. 이거 not 표시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0이거나 2거나 5하니까 2거나 x는 1이다. 이것이 아니다. x는 0이거나 x는 1이 아니다. 여기 느낌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x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는 건 우리가 풀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이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면, 논리식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난 연산입니다. 가장 쉬운 연산이고요.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1이면 0, 0이면 1.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0의 반전이죠. 0이 뭐야? 결과값은 보면 1이 됩니다. 1. x 플러스 y의 결과값이 0이면 1이 되는 거고, 1이면 0으로 만드는 겁니다. 100은 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00은. 그래서 이게 참이니까 반전이죠. 그럼 뭐가 돼요? 0입니다. 0. 자, 이거는 참이니까 뭐예요? 1이에요. 참이니까 이거의 반전. 참의 반전이죠. 참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0이 되는 겁니다. 음수도 참입니다. 어쨌든 숫자는 0이 아닌 숫자들은 다 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되겠죠. 얘는 요게 참이죠. 3이 참. 그거에 이거 하나 붙이면 뭐가 돼요? 거짓. 근데 여기서 이거 또 하나 붙였죠? 이 표를. 뭐가 돼요? 참이 되는 겁니다. 참은 곧 1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낫 연산. 이게 낫 연산의 특징이고, 우리가 낫 연산자를 썼을 때의 이 수식과 그 결과값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논리 연산자의 계산 과정입니다. 논리 연산의 결과값은 항상 1 또는 0입니다. 우리 관계랑 똑같죠. 어쨌든 논리 연산자의 결과값도 1 아니면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오화로 해서 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은 2와 같냐? 아니죠. 거짓이죠. 그죠? 거짓이니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는 2와 같냐? 참이죠. 1이 되는 거고, 이게 오화니까, 그죠? 오화는 둘 다 0이와 0인데, 그러면 1이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1이면 1. 자, 관계 수식이나 논리 수식이 만약 참이면 1이 생성되고 거짓이면 0이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피연산제 참과 거짓을 가릴 때는 0이 아니면 참이고, 0이 아니니까 참인 거죠. 0이면 거짓으로 판단하는 거죠. 음수는 거짓으로. 참이죠. 거짓으로 판단한다. 낫 연산과 상관없이 거짓으로 판단한다 하네요. 자, 나트 연산을 적용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그죠? 그건 참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예제입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셔 해서 이거 받았고요. 그죠? 이거에 대한 두 결과값과 요 결과값에 대한 게, 그죠? and, o와 not으로 나타나겠죠. 우리 and 연산자, o와 연산자, not 연산자 세 가지 결과값을 볼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x와 y를 각각 이런 거죠. 이거를 1, 여기를 0으로 봤다. 이거 0으로.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1 and죠. 0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결값이 0이죠. 얘는 1, 5와 0. 이거는 1입니다. x는 뭐예요? 1이니까 not 1이죠. 이거는 0. 결국 0, 1, 0 이렇게 출력값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출력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단축 계산입니다. AND 연산자의 경우 첫 번째 P 연산자가 거짓이면
다른 p 연산자도 계산할 필요 없죠. 얘는 둘 다 참이어야 참인데 먼저 계산한 이쪽이 거짓이면 이쪽 거 계산 안 해도 아 얘는 거짓이구나.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엔드 연산자는 첫 번째 요거부터 봐도 이건 뭐야? 거짓이죠. 0이죠. 0이면 여기가 1이어도 0이니까 이건 굳이 안 보더라도 이것만 0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0. 이게 단축 계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계산하지 않게 돼요. 이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오화 연산의 경우 첫 번째 p 연산자가 똑같아요. 1이면 이게 맞죠? 이쪽 건 굳이 계산을 할 필요 있나요? 없죠? 똑같이 1이면 하나라도 1이면 1이니까 이게 그냥 단축 계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조건을 만족했어. 그러면 굳이 여기 두 번째 수식을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연산자가 거짓이면 여기 같은 경우 다른 거 계산할 엔드 같은 경우는 다른 거 계산할 거 없고 오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게 참이면 다른 건 계산할 필요 없다. 예. 단 우리 증감 있죠. 증감 연산자 뿔뿔 마이너스 이건 실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는 실행되지만 요거 자체가 관계죠. 요거는 저입니다. 자, 실습인데요. 윤년에 대한 실습이고요. 윤년의 조건은 뭐냐면 연도가 4로 나눠 떨어진다.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연도는 제외합니다. 100으로 했을 때 나눠서 딱딱 떨어지는 거. 100의 배수죠, 그러면. 그건 제게. 400으로 나눠서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다. 연도가 4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이게 0이라는 얘기죠. 0. 연도가 연도를 윤년의 조건입니다. 4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 연산 쓰면 되죠. 이게 0이면 0이고 0이어야 되고 100으로 나눠서 떨어지면 이건 제외를 해야 되고 400이죠. 이건 연도를 100. 그죠? 이건 윤년이다. 요랬을 때 윤년이다 라는 거죠. 예. 이런 조건입니다. 윤년의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죠. 연도를 입력했더니 결과가 1 참이다. 이 수가 바로 윤년이다. 이런 거죠. 자, 윤년의 수식 조건이에요. 아까 여기 있죠. 자, 이거잖아요. 연도가 그죠? 연도를 4로 나눴을 때 0과 같느냐? 그죠? 0과 같느냐? 그죠? 요걸 안 썼네요. 제가 100으로 연도를 100으로 나눴을 때 제외니까 0이 아니냐? 이 조건이었겠죠? 얘는 이 조건이고, 그죠? 또 나눠 떨어지면 윤년이다.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자, 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수식이 그죠?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수식이 그래서 이렇게 연도를 4로 나눠서 나머지 연산했을 때 0과 같으냐? 같고, 그죠? 연도가 100으로 나눴을 때 0이 아니냐? 그리고 연도는 400으로 나눴을 때 0이거나, 그럼 윤년. 이 조건이면 윤년이고 이 조건이면 윤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식으로. 가로가 꼭 필요한가요? 가로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 프로그래머한테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사실은 그죠? 이거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웠던 그 수식 연도가 4로 나왔을 때 0으로 떨어지고
연도를 100으로 나눴을 때 0으로 안 떨어지는 경우, 요때가 윤년이다. 또는 400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으로 떨어지면 그 경우도 윤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도를 입력하쇼. 우리가 2012년 그러면 참이죠. 다른 걸로 하면 폴트가 되겠죠. 자, 중간 점검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논리 연산식을 만들어 보시오. 변수는 적절하게 선택되어 가져간다.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가구주의 연령이 40세 이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냐? 이거 다 뭡니까?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써야 돼요? AND를 써야 되는 거죠. 다 AND를 써야 되는 거죠. 기간 3년 이상이니까 이걸 써야 되겠죠. 연령 40세 이상, 가족 3명 이상. 이게 다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죠? 상수 10은 참인가? 참이죠. 수식 3, 낫은 값은 어떻게 되는가? 거짓이네요. 그죠? 이게 참이니까 참의 반전이죠. 거짓. 단축 계산의 예. 단축 계산의 예. 아까 들었던 이런 거죠. 이것도 있지만 아까 이거는 저기 하는 거. 단축 계산의 예. 이런 거죠. 2는 3 5와 4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이거 같은 경우 단축이다. 얘가 참이기 때문에 이쪽은 볼 것도 없고 참이다. AND 조건 같은 경우는 이가 그냥 AND 똑같이 쓰죠. 이렇게 했다. 얘가 0이니까 이건 이쪽 볼 것도 없이 이쪽이 0이 되죠.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산술연산, 그 다음에 논리연산, 그 다음에 관계식 다 논리연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요 개념들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그 개념들은 잘 뽑아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 6년이나 실습 그 전에 중간 점검에서 했던 무주택 기간 얼마 했던 그거랑 비슷한데 조금 바꿨습니다. 문장을 논리식을 잘 작성해야 됩니다. 자, 논리식은 이겁니다. 무주택 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가구주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이거나 가족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 당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식을 잘 봐야 될 게 무주택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그죠? 경우에 한해서 가구주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도 당첨되는 거고, 또 무주택 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가족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도 당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식을 잘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됩니다. 이 논리식을. 그래서 당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사하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 다 짜려면 3가지 조건 입력받는 부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 무주택 기간이 얼마입니까? 입력받고, 가구주 연령이 얼마입니까? 입력받고, 가족의 수가 몇 명입니까? 입력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이 필요하겠죠,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위에 얘기한 조건에 대한 논리식을 계산해야 되겠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프로그램 작성해가지고 빌드하고 디버그 메뉴에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번 입력을 하고서 그 결과 당첨인지 불합격인지 불합격 그러면 그러냐, 당첨이 아닙니다,
당첨입니다. 당첨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시면 됩니다. 예. 제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과제는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이 수강하는 날짜에 23시 59분까지는 다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꼭 잘 올리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쭉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 적용해서 할 수 있을 것 봅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죠.